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항운 연안 아파트는 소음 분진 문제로 주민들의 송도 이전이 추진되고 있죠. 이 아파트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0여 년간 아파트 매매를 전수조사한 결과 인천시를 포함한 4개 기관의 공직자와 동일한 이름이 나왔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중구 신흥동의 항운 연안 아파트, 인근의 석탄 모래부두 등의 항만 물류시설, 이를 오가는 화물차의 소음과 분진, 매연 피해로 주민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데다 지은 지 40년 된 낡은 중소형 아파트의 매매가는 3억 원에 육박합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909 집단 이주가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항운 아파트 480세대에 대해 2005년부터 이루어진 매매 676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결과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 4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166명과 아파트 소유권자 이름이 같았습니다. 공직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확인 과정을 통해 연안 아파트까지 전수조사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공무원 7,200명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3명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법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에서 주장한 인천시 공무원 150여 명이 포함된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지난 주말 자체 조사 결과 항운 연안 아파트를 보유한 임직원이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무원 직계 가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광역소각장 설치 사업은 7월 중에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 쓰레기 자립을 위해 인천 곳곳에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지 발표 이후 여전히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 박남춘 시장은 현재 궁구와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7월 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무적, 하여튼 실무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끌 생각이 없어요. 오래 끌지 않고 한 7월 중엔 이제 좀 결론을 내고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부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거 다 잘 판단해서. 네. 민선 7기 임기 동안 지역의 해묵은 현안은 대부분 해결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3연육교와 시티타워 조성 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에는 묵은 것 중에서 연안 항운 아파트 문제. 그거 빼고는 제가 그래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적어가지고 들어온 거를 거의 다 해결했어요. 멀미바다 열차니 무슨 제3연육교니 그다음에 영종 신도간 그 평화고속도로니 그다음에 이 저쪽 10년 넘게 놀던 투모로우시티 건물 그거 스타트업 파크 내놔서 당선되고 이런 쭉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항상 보면 이게 진행할 때 그런 거를 또 이 항상 또 병목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또 가서 그거 들어보고 해결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라서 그런 거 열심히 해야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대한 간접적인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최근 인천에 재선시장이 없어 시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며 재선은 민주당 정치인의 공통적인 아쉬움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상공회의소와 경실련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 방향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항공정비, 즉 MRO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인천과 사천의 상생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세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합병까지 2년이 소요되고 항공정비사업, 즉 MRO 사업은 별도 법인이 아닌 회사 내부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항공산업의 경쟁력 핵심이 MRO이기 때문입니다. 조인트벤처를 하건 어떤 형태를 하든 전문화해줘야 보면은 자기네가 소유했던 300대의 비행기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 나왔던 저가 항공들, 소속돼 있지 않은 항공기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인천공항에 외국의 여러 국적 항공기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까지 정비하면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법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체 정비, 자가 정비 수준으로 대한항공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공적 자금 투입 이유가 없지 않느냐. MRO 사업 육성은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자체 정비 능력이 없다 보니 연간 1조 원 규모의 정비를 전부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 중추공항이 있는 인천에 MRO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천공항을 국제화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막다한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산업적인 시너지 이런 효과들은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단순히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이런 역할들만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형태가 지속이 된다면 뭐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산업 전체의 어떤 그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최근 MRO 유치를 두고 인천과 사천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MRO를 인천공항에 대고서 그렇게 뭐 철회해라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군용기나 해낼 수 있는 부품을 확실하게 잡아서 해외 마케팅에 나서라. 앉아서 기다리지 말아라.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 방향 토론회를 열고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회에선 합병이 부실해진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수합병 과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수년 전 진행한 송도구치도시의 외국인 임대주택 매각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민간 사업자 매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한 인천시가 징계 권고를 내린 데 이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이곳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515억 원. 적자에 허덕이던 공사는 이를 통해 37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매각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두 차례 경쟁 입찰이 유찰된 이후 현재의 민간 사업자가 526억 원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수의계약 한 차례, 경쟁 입찰 두 차례를 더 거쳐 또다시 유찰되고 나서야 현 사업자와 515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인천시는 자체 감사 결과 공사의 아파트 매각 과정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기관 경고와 담당자 경고를 통보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당시 사업개발본부장이었던 현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경영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이냐, 이렇게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시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면은 지금에서라도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경영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것이 시의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도시공사 노조는 위법 사항은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 징계에 동의하지만 현 시점에서 사장의 사퇴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일부 시민사회가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의혹만으로 사퇴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이 나쁜 사례가 될 것이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도시공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민간 사업자 매각 과정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에선 붉은 수돗물에 이어 깔따구 유충 사태까지 수돗물 사고가 잇따랐죠. 인천시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합 급수 체계를 구축합니다. 오는 2029년까지 모든 정수장과 연결되는 거점 배수지 3곳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를 틀자 하얀 필터가 금세 붉게 변합니다. 지난 2019년 서구 등 인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그 다음 해에는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와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급수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꿉니다. 핵심은 정수장과 연결되는 거점 배수지 3곳을 구축하는 겁니다. 현재는 각각의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해 해당 지역에만 공급하는 폐쇄형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노후 관로를 교체하거나 낡은 시설을 고치려면 시설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단수를 하지 않으려면 수돗물의 이동 통로를 바꾸는 수계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질 저하나 물 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7차례에 걸쳐 수계 전환을 시행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수장을 연결하는 거점 배수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점 배수지를 만들면 한 정수장에서 시설 개선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단수 없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3개의 거점 배수지, 높은 지역에 약 90m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3개의 거점 배수지를 통해서 정수장과 지금 배수지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점 배수지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3,300억 원. 인천시는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오는 2029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인천에서는 수돗물이 단수라든지 이런 건 물론이거니와 이 안전에 대한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중 장치를 마련을 해서 수계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단수를 한다든지 하는 일 없이 항시 맑고 그다음에 안전한 그런 수돗물이 흐를 수 있는 체제를. 인천시는 수돗물 위생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을 시행 중입니다. 수돗물을 식품 위생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인 ISO 22000 국제 인증을 추진하는 한편 방충 설비 개선과 여과지, 활성탄지 도장 등 시설 개량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관련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공촌과 수산, 남동정수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내양 18부두 재개발의 독자적인 사업자로 나서는 양상입니다. 재개발 사업 3자 공모에서 참여한 곳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해수부의 평가를 거쳐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면 공사는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2차례 사업 시행자 공모 유찰에 이어 2019년 LH의 사업 참여 철회로 지연된 인천 내양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 지난해 별도의 사업화 용역을 진행한 IPA는 해수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해수부의 제3자 공모에서 한 곳도 참여하지 않으며 사실상 IPA가 독자적인 사업 시행자로 나서는 양상입니다. 마스터 플랜을 최대한 활용하고 준용해서 내양 재개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과정에서 문화복합용지, 해양관광용지, 그리고 도시지원용지, 도시복합용지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개발해서 주요 사업은 공공시설 비율 50% 확보, 인중로 지하차도, 조망데크 2개소, 공원형 보행 육교, 업무 기능 추가, 공원, 녹지 확대 등입니다. 공공용지를 제외한 매각용지는 문화, 관광, 상업이 조화된 해양문화관광지구,
주거 기능 중심의 복합 도심 지구로 나뉩니다. 해양 관광 용지는 스마트 해양센터, 수변 상업, 창고를 활용한 F&B, 조망 보행용 데크가, 문화 복합 용지는 상상 플랫폼, 공원, 문화 업무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유화된 항만 시설을 최대한 개발하고 이제 주민들 분들께 돌려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IPA는 하반기 기재부 예타를 거쳐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내년에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2023년 말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지오빔 기반의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해 민간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시가 보유한 국토계획과 지리정보 등을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은 공사 과정에서 축적한 각종 정보를 인천시에 공유하는 내용인데요. 인천 지역 9개 공사 현장에 우선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건물 실내외를 탐색하는 로봇, 주변을 촬영한 카메라 영상은 컴퓨터로 전달됩니다. 촬영한 영상은 3D로 재현돼 건물 외부와 내부 모습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건물이나 시설물을 설계하고 시공, 운영할 정보를 3D 모델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빔입니다. 민간 기업이 보유한 이 빔을 인천시의 GIS 플랫폼과 결합하는 지오빔으로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리와 상수도, 도로망 등의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은 자체 개발한 설계 시공 정보를 인천시와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양쪽의 장점을 겸용해서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아주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나 아파트 등의 공사 현장에서는 땅속이나 주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면 설계 변경이나 공사 지연 등이 발생합니다. 지오빔은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제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GIS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저희를 승인을 해줄 정도였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활용을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천시는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과 광화신문리의 아파트 공사 현장 등 9곳에 우선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향후 다른 건설사나 공사 현장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서구 가정동 일대는 공공주택지구 건설 공사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진막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LH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구청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가정이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입니다. 부지 바로 앞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방진막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공사장 부지 경계선 50m 이내에 주거나 상가 건물이 있는 경우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공사 현장 곳곳에 쌓여 있는 폐기물들. 그런데 폐기물 위에는 방진 덮개조차 없습니다. 주민들은 LH 루원사업단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다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이제 비산먼지들이 여기 인근 동해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여기에 있는 서구청이라든지 LH 루원사업단 등 이게 가림막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피해가 있으니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이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저희들이 고소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구청에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겁니다. 구청은 지난 4월 관련 민원이 처음 접수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고 이번에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토가 이제 되면 헬스를 치는 걸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걸 진행 중이고 제가 그때 가서 봤을 때 소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번 주 중에는 펜스가 될 거다.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LH 루원사업단 측은 아파트 지대 문제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해
우선 성토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설치 일정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공사가 철근 자재를 수급하는 대로 6m 높이의 가림막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토크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병록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입니다. 네, 인천은 지난 5월 17일 수도권 최초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 만에, 그리고 제주자치경찰이 시범 운영된 지 1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예. 이는 치안행정 분야까지 지방자치가 확대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경찰이 전담해온 치안행정에서 공공안전, 수사 등의 국가경찰 사무와 시민안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하여 경찰 조직이 정비되었습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국 외에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인천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 담당 부서에 대해서만 지휘 감독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시민안전에 대한 시경찰청,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친화적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7월 1일부터 이제 전면 시행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예, 모든 제도는 사람과 업무가 결합해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자치경찰 제도는 그동안 현행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사무와 인력을 구분 분리해서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그동안 검토해 왔습니다만 예. 원만하게 진행되지를 못해서 업무는 구분하되 별도로 조직을 만들지 않고 현행 경찰 조직을 통해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한다는 일원화 모델이 채택돼서 급진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 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 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인천자치경찰 출범 후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가 어린이 안전 대책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치경찰 1호 과제로 이 분야를 강조를 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작년에 시행된 후에도 지난 3월 중구의 신광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어린이 안전 문제는 박남춘 시장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 중입니다. 어린이는 교통사고 외에도 학교폭력, 가정폭력,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등 여러 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으므로 인천시 교육청, 경찰청 등 연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시설을 개선 보완하고 기존에 발표한 어린이 안전 강화 사업과 아동학대 현장 대응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가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인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온전한 자치경찰이 되려면 인사와 예산 등도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자치경찰제가 새로 시행되다 보니까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치경찰 사무는 경찰법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하였고 또한 담당 부서를 구분하였지만 현장에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앞으로 인천경찰청과 협의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또한 국가사무가 지방에 위임되면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자치경찰 업무 측면에서는 자치사무이면서 국가기관인 인천경찰청에 위임 시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시예산을 인천경찰청에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7월에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효과적인 치안활동과 범죄 예방을 통해서 치안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초대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기대도 크시고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각오가. 우리 시민들께 하실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앞으로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치경찰의 취지에 맞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신호기, 방범 CCTV, 가로등 설치 등 교통 관련 시설에 대해 시민의 요구와 수요가 신속하고 충실히 반영되어 안전 체감도를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인천자치경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치안 행정 부분에 있어서 향상된 서비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 도시 조성을 위한 기관 3곳이 한 번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의 성평등 관련 기록을 모아놓은 자료관이 마련됐습니다. 아이사랑금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여성운동 역사를 기록한 사진들, 여성정책이나 성평등 관련 도서자료 3천여 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일 개관한 인천 성평등 자료관 다다름입니다.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기록과 자료를 모아놓은 곳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성평등 자료관 다다름이 인천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평등의 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전문 대응센터도 마련됐습니다.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센터는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불법 촬영물 피해자 상담과 피해 촬영물 삭제,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우선은 불법 촬영, 그리고 불법 촬영에 의한 유포, 그리고 유포 불안이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많이 퍼지고 있는 사진 합성, 소위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그런 사진 합성 등에 대해서 모든 그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를 지원을 합니다. 지난 2019년 처음 설립된 인천형 공동 육아시설 아이사랑 꿈터입니다. 남동구 서창동에 문을 연 1호점을 시작으로 인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돕는 지원단도 같은 건물 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까지 아이사랑 꿈터 100호 개소를 약속한 박남춘 시장은 공동 보유 활성화를 위한 차질 없는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아이사랑 꿈터, 이건 우리 인천이 전국 최초로 이제 내놓은 우리 핵심적인 육아 정책입니다. 2019년도 우리 첫 발을 내딛었지만 23년까지 100개소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진연단의 노력으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이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을 연 3개 기관은 모두 인천 여성가족재단 내에 마련됐으며 14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주문이 많아지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서구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산의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음식점 등 업소에도 다회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를 운영 중인 인천시. 일회용품이 포함된 배달음식은 물론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컵 공유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식기 렌탈 전문 업체가 다회용 컵을 수거하고 세척, 살균 처리해주는 겁니다. 지자체들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청산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다회용품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식점 등 업소에 다회용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한 조례안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증가 등의 사유로 일회용품 사용 급증에다가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일회용품 상업소에 다회용품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앞서 서구는 공유용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우선 지역 자활센터에 식기세척센터를 구축해 장례식장과 구청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공유용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배달앱인 배달서구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요즘 가정에서도 먹지 않아 버리게 되는 음식들이 적지 않은데요. 남는 음식물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공유 냉장고가 설치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줄이고 먹을거리 나눔을 통해 이웃과의 정이 쌓이는 현장을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복지관 입구 한켠에 설치된 냉장고. 각종 밑반찬과 식자재, 소스류 등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물품 겉면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냉장고엔 생수와 음료수 등이 들어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학생들이 편하게 꺼내 마십니다. 동구 지역 64개 단체가 힘을 모아 마련한 모두의 냉장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마을의 공동체성도 확보해서 동구 지역의 활성화를 불어넣지 하는 사업입니다. 모두의 냉장고는 누구나 채워 넣을 수 있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식재료, 조리식품, 반찬류 등은 공유 가능하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냉장고 장기 보관 음식, 주류, 약품 등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 관리를 위해 지역의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이날 동구에는 모두의 냉장고 5대가 설치됐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고 합니다.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천 중부경찰서 김희경 순경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사고가 늘면서 새롭게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의 교통수단도 새로운 격변기를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사람이 몰리는 대중교통, 교통체증이 극심한 러시아워의 도심에서 특히 이상적인 이동수단입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의무 등을 규정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네, 개인형 이동장치, 영어로 Personal Mobility, 줄여서 PM이라고 하는데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페달 없이 전기로만 작동하는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 중 최고속도 25km,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얼마나 많이 발생했나요? 네, 인천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9건, 2019년 19건, 2020년 27건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망한 사고가 인천에서만 무려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규정이 강화가 됐는데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모와 같이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피해 이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운전자 1인만이 탑승이 가능한데 이를 어길 시 범칙금 4만 원, 야간도로 주행 시 등화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1만 원, 음주는 물론 약물, 과로, 질병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끝으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안전 수칙을 지키면 즐거움도 2배가 됩니다. 운전 중 휴대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자전거 도로나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간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인천,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중부경찰서 김희경 순경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동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스마트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집중호우 시 하수관 내부 수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침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간성역 일대입니다. 주변 지대가 낮은 데다 하수 처리 용량 부족 문제로 집중호우 때면 도로 전체가 물에 잠기기 일쑤였습니다. 여기가 차가 가고 있는 사거리도 안전히 물 받아. 여기는 차가 떠가지고 여기 벽에 이렇게 쌓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물 다 차버렸지. 이 같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남동구가 간성역 주변을 포함한 지역 내 침수 취약 지역에 스마트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스마트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맨홀 아래 하수가 모이는 공간에 수위나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장치에서 전송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침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민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에선 남동구가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이제 스마트 하수도 구축 사업은 이제 이 하수관론에 이제 센서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제 강우 시의 수위 및 유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제 침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해가지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치 장소는 약 17곳으로 간성역 일대와 노년 이택지지구 주변 등입니다. 남동구는 7월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8월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공공 배달 서비스 배달 이음은 연수구와 서구 등 인천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죠. 7월부터는 인천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달 음식도 인천 이음 플랫폼을 통해 10% 캐시백과 가맹점 자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맹점 수수료도 민간 배달 앱의 3분의 1에 불과해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7월부터 인천 어디에서나 공공배달 서비스 배달 이음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4일 인천시는 지역 10개 군구와 함께 배달 이음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고 10개 군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연수구와 서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해오던 배달 서비스가 인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뜻깊은 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7월부터 우리가 개시 예정인 인천이음 공공 배달 서비스 플랫폼, 우리 배달 이음 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배달 이음은 150만 명의 인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천 이음 플랫폼 내 공공 배달 서비스입니다. 인천 이음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결제할 수 있고 배달 음식도 1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 주문하면 가맹점 자체 할인 3에서 7%와 각종 쿠폰 혜택도 제공됩니다. 배달 우리 이음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되면 중개 수수료 절감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 남은 것은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가맹점은 4에서 5%의 결제, 중개 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나 광고료 없이 입점할 수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경우 최대 수수료가 18%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이음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배달이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배달 서비스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강화 지역 명물인 소창은 과거에 아기 기저귀감으로 쓸 만큼 자극이 적고 예민한 피부에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최근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소창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에서 27년째 소창을 만들고 있는 은춘기 씨 부부. 씨를 뽑아 삶아서 말리고 천으로 짜기까지 약 13번의 크고 작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천연 면 소창은 화학 섬유보다 피부 자극이 적어 과거엔 아기 기저귀감으로 널리 사용됐습니다. 1970년대 강화 경제를 이끌었던 전통 소창 산업은 한때 지역 전역에 140여 개 공장이 가동되며 활기를 띠었지만 지금은 7곳 정도만 남아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몇 년 사이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창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그 생리대나 이런 친환경적인 거를 이제 선호하면서 18년부터 이제 계속 매출이 늘어난 거죠.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은 서울 동대문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제주도, 대전, 뭐 청주, 뭐 전국적으로 나가죠. 소창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쓰임도 많아졌습니다. 강화읍에 자리 잡은 이 가게는 소창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욕실 수건이나 손수건, 베개 싸개 같은 생활용품뿐 아니라 소창으로 만든 옷을 찾는 손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행주, 아니면 욕실에서 쓰는 수건, 그거와 이제 벽에 커버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것들이 나가고요.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소창이 옷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고부터는 입어보신 입소문에 의해서 옷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에요. 값싸고 편리한 화학 섬유에 밀려 한때 사양 산업이라 불렸던 소창이 최근 친환경 열풍을 타고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방 수칙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